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LG 로봇이 딱 눈에 띄네요.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어떤 이슈일지 확인해 볼게요. 피지컬 AI 재평가 대 상속 분쟁, LG전자 지금 들어가도 될까입니다. LG는 작년에 연매출 89조 원을 기록한 회사지만 시장에서는 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 어제만 하더라도 시총 20조 원이 안 됐던 빅4 중 유일하게 좀 외면받았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피지컬 AI 회사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단숨에 신고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재평가해도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상속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선고가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AI와 전장 기업으로서 재평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본업에 대한 수익성도 지금 역대급인 점과 그리고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를 통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사실 로봇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주가 하방 경직성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사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새 모녀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주가 탄력을 다시 한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구광모 회장이 승소를 했다. 그러면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해소,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 테마성 자금들의 이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권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LG전자 오늘 이슈로 뜨는 거 보니까 딱 현대차 때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2의 현대차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소송에 관련된 거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그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이제 약간 본질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사실 제가 운영한 트레이딩 룸에서 LG전자를 담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주가가 안 가서 천덕꾸리글 같은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네. 오늘 완전히 휴자로 탈바꿈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투자했었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이제 리포트에서 지적한 부분이 분석했던 부분이 뭐냐면 4분기 실적은 1월 말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약간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근데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이제 1분기 돌아오는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벌써 내놓은 거죠. 근데 그 실적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5조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조 원 정도까지 늘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배로 뛴다라는 그 전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굉장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닌 게 일단은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원래 LG가 잘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가전 부분에서 예전보다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하고 TV가 사실은 약간 이제 적자였는데 요것도 이제 흑자로 되면서 전체 이익이 늘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멀티플을 조금 더 높게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피지컬 AI하고 LG전자를 엮는 거죠. 네. 근데 LG전자가 그동안에 약간은 소외됐었던 이유가 그냥 우리 LG전자 하면 사랑해요 LG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현대차랑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이 붙는 것처럼 LG전자에도 피지컬 AI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멀티플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지금 LG전자가 이제 로봇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지분도 많이 인수하고 있고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로봇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동안의 LG전자 같은 경우엔 B2C 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LG전자가
B2B 기업으로 간다라는 네. 거죠. 그럼 B2C는 사실은 소비자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기에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B2B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멀티플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것도 비유가 이제 단순한 가전회사에서 피지컬 AI로 가게 되는 그런 평가가 달라지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오늘 급등해서 지금 12만 원 정도 주가거든요. 네, 목표 주가가 아직 16만 원입니다. 물론 단숨에 뭐 16만 원까지 가진 않지만 또 LG는 조금 무거운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꾸물꾸물 조금씩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물꾸물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LG전자가 이렇게 거래량 강하게 들어왔던 때가 애플카 이슈이기도 했잖아요. 그 가격대까지도 그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그때랑 저는 지금 약간 다르다고 봐요. 많은 분들 그걸 좀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음. 급등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애플카는 저는 그때도 생각했던 게 뭐야, 실체가 없다. 애플이 차를 만든다고? 물론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 약간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LG전자의 멀티플이 달라지고 있는 거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LG전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카 때도 이렇게 갔는데 지금 더 많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화 대표님 블러핑에는 절대 뭐 속지 않으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LG전자가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룹주들도 LG전자 이제 로봇의 눈이다, 뭐 통신이다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룹주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동안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광학형 광학 솔루션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제 그 위성이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이 군집 형태로 수십만 개를 날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렌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봇용 센서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용 카메라 렌즈에 대한 부분들도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우주항공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 구간이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그룹주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저평가돼 있던 섹터라고 주목받은 게 바로 은행이기도 했죠. 리포트 효과도 있었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데 라고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 가운데 은행이나 증권주도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섹터 다 강점은 충분히 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하나씩 고른다면 먼저 성 대표님부터 어떤 쪽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증권입니다. 대표님은요? 저는 금융. 두 분이 갈렸네요. 그러면 의견을 또 조금씩 들어볼까요, 먼저? 사실 저는 일단은 이제 은행 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증권은 최근에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 저는 증권도 다 같은 증권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 저는 미래에셋 증권을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증권이라고 할 때 증권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 이제 브로커리지 피를 받는 게 증권사의 기본 업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 그렇죠. 증권사가 지금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이른바 IB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인데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스페이스X 투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와 이렇게까지 반영이 될까라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4분기에 보니까 영업 지배주주 순이익이 5,700억 정도가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분기 대비 69%고 컨센서스 대비로는 50% 이상 상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보면 이제 4분기에만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지분 평가 이익이 있는데 그게 거의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규모의 평가 이익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피 때문이 아니라 투자를 잘해서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은행도 이런 투자를 하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IB에서 해외 지분도 투자를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거는 증권사라고 보고 미래에셋 증권은 솔직히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 네. 들어가는 건 조금 목표 주가를 오버한 상황이라서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스페이스X가 XAI에 합병이 돼서 IPO 밸류가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지분 평가액이 또 고스란히 미래에셋 증권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잘하는 증권사들이 더 밸류가 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증권이다라고 좀 짚어주셨네요. 그럼 금융의 장점도 좀 자랑해 주세요. 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사실 KB 금융인데 지금 굉장히 뭐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우주로 주가는 가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죠. 예, 최대 수혜주고 사실 금융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한테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금 환원율을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역대급 배당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지금 그런 예고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당 매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사주 소각, 밸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B 금융이 계속적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도 PBR이 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금융, 증권은 좀 관심이 좀 없거든요, 사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상승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기간 대비 상승률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다만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한 이런 금융주 그리고 배당 매력 이런 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실 때 해지 매매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권력을 가진 섹터 쪽에 좀 포트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금융 쪽은 안전 자산으로만 좀 가져가자라고 좀 짚어주셨네요.